애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성격이라도 애가 하루 종일 땡깡 부리고 징징대는 소리를 평화롭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성인군자급 인내심 아니고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육아에서 이 화를 다스리는 건 돌을 닦는 것보다 어려울 겁니다.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가끔 이런 상상도 해요. 악랄한 범죄자들 사형을 못한다면 하루 종일 애 칭얼거리는 소리랑 애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좋겠다. 전 그만한 고통이 또 있을까 싶거든요. 밖에서 볼 땐 그저 예쁘고 마냥 귀여운 아이겠지만 직접 키우는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이 육아의 굴레에 갇혀서 정신이 탈탈 털리는 게 현실이죠. 이게 마냥 우쭈쭈만 하기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오냐오냐 우쭈쭈하는 부모가 많아 보이죠? 속고 계신 겁니다. 뉴스에 종종 나와요. 어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누군가가 타이릅니다. 누가 봐도 아이가 잘못했고 혼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부모가 훈육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황당하게도 우리 애 기죽였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소송 걸고 여론몰이하고 난리칩니다. 우린 이걸 보고 애를 젖다구로 키우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맨날 지 자식 최고인 줄 알고 오냐오냐 우쭈쭈만 한다고요. 근데 현실은요, 이런 부모들 평소엔 애 귀찮아서 케어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들어서요, 이미 손 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냥 방치해놓고 인생도 개판으로 살다가 이때다 하고 아이를 방패 삼아서 자기 이득 챙기는 애 장사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남들이 안 하는 별난 짓을 왜 했을까요? 부모가 등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도 막 어른한테 침 뱉고 욕하고 객기 부리잖아요. 그거 다 집에서 부모가 남들한테 무례하고 피해주고 평소에 지 이득만 챙기고 막무가내로 또라이 짓하고 그런 밑바닥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무튼 평소에 뭐 책임이라는 거 하나 안 지다가 이럴 때만 달려드는 겁니다. 아이를 감싸는 척하면서 돈 뽑아먹을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인간들은 평소에도 옳고 그름의 개념이 희미하겠죠. 그러니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우고 똑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인간들이 식당 같은 데에서 애 밥도 잘 챙겨주고 겉으로는 평범한 부모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이는 나거든요. 집에선 막장인데 밖에서는 막 아이 챙기는 척하는 부모인 거예요. 좋은 부모로 보이는 이미지, 막 헌신적인 엄마, 이런 시선이 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SNS에서 허세 부리는 심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 자식밖에 모르면서 애 컨트롤도 못하는 맘충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애가 또 크잖아요.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나한테 이래야지 하면서 부모라는 권위를 무지성으로 휘두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인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해요. 이게 일상 속 착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 속 착시들 예를 들어보면 이면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조금 늦게 비켜요. 원래 비키려고 했는데 몰랐어. 근데 운전자가 크러션을 빵도 아니고 빵! 막 길게 여러 번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괘씸해서 일부러 천천히 비키죠. 그럼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여긴 차도야. 빨리빨리 안 비킨 네 잘못이지. 뭘 저랬다고 대놓고 천천히 비켜?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크러션을 길게 여러 번 울린 게 이미 도발인데 그건 싹 지워버리고 상대의 반응만 무례로 규정하는 거죠. 또 어떤 미용실에 들어갔어요. 그날 사장이 기분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일이 하기 싫었던 건지 좀 말하는 뉘앙스부터 싸가지 없는 태도로 손님을 맞이해요. 근데 어떤 한 손님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따지면 어이없다는 듯 막 비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군중 투표하듯이 동의를 구해요. 군중을 끌어들여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죠. 본인이 처음에 던진 싸늘한 어투나 무례한 태도는 싹 지워버리고 내가 욕을 했어 뭘 했어 아무 문제 없는 나 vs 유난 또는 진상 손님, 이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불씨를 뿌려놓고 불난 건 네 탓하는 인간들. 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을 굳이 키우고 갈등 구조를 만들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여유와 자존감의 결핍이겠죠. 이미 일상에서 스트레스와 불만이 가득합니다. 평소엔 터뜨릴 대상이 없어서 참다가 눈앞에 작은 불씨가 보이면 드디어 폭발할 명분이 생겼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연이라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때 그 명분은 정의로 포장되고요. 감정 폭발은 정당한 반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 결핍, 작은 물에도 자기 존재를 깎아내리는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투, 표정 하나에도 즉시 맞불을 놔야 내 가치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린 시절의 훈육 방식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실수에도 혼이 많이 났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무의식 속에 그 경계 모드가 남아있거든요. 마치 어릴 적에 그네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는 그네를 보며 꼭 멈춰야만 불안이 가라앉는 것처럼요. 작은 불편함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지금 바로 제압해야 한다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불안을 줄이고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려는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반응이 과해지고 유리한 판이라고 생각해서 불씨를 키우는 겁니다. 승리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옛날에 매스컴이라고 해봐야 TV와 라디오가 전부였잖아요. 정보의 문이 좁았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장면 하나, 신문의 멘트 한 줄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매체와 자료에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전처럼 세뇌당하던 시대가 아니라 극한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 장면만 보고 단정 짓는다면 결국 예전처럼 정보력이 제한됐던 시절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또 다른 함정이 있잖아요. 정보가 많아지고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이 맞춤형 세상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시야를 더 좁히고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다른 시각을 찾아보고 낯선 관점을 일부러라도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일의 관찰자이면서도 언제든 그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남 얘기라 더 쉽게 말했지만 내일은 그 말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단면만 보고 내뱉은 한마디가 다른 사람 눈에는 성급하고 얕은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좁은 시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수 백금식당을 보세요. 4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장사했을 거예요. 이번에 일 터지고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을걸요? 늘 같은 동네 사람들만 소통을 했을 거니까 시대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이 없었을 겁니다.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지적받는 순간 왜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냐라는 억울함만 있을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본인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건데, 즉 정보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정보는 차고 넘치는 시대잖아요. 원하면 언제든 다른 시각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얻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익숙한 사람과만 소통을 하고 익숙한 정보만 되풀이해서 소비를 한다면 변화를 맞닥뜨릴 때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백금식당 예가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정보가 부족한 모습은 나이가 많아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젊고 매일 인터넷을 하더라도 익숙한 것만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멈추면 세상 흐름에 둔감한 그 인터넷 못하는 노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일상 속 착시를 깨뜨리는 힘은 나도 언제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겸손한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세상이 보여준 일부일 뿐입니다. 단면만 보고 이런 게 문제야 하기 전에 그 현상의 뿌리를 보세요. 그 너머를 바라보면 흑백 같은 세상이 의외로 많은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